Race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and 하다 스터디.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하다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수능이 D-100일밖에 남지가 않게 되었는데요. D-100일에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대응라인은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접수부터 애들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 고3 친구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N수생들이겠죠? 맞아요. N수생 친구들은 본인 출신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데요. 본인 출신 고등학교로 가거나 만약에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원서 접수뿐만 아니라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그 준비물 챙겨가는 거예요. 그 준비물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서 가서 오히려 다시 챙겨오라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돼서 친구들이 사진도 미리 좀 찍어두시고 여권용 사진 2매를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되고 신분증도 챙겨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여권용 사진을 하실 때 교복 입었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복을 입은 N수생 친구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응시료도 반드시 현금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결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빅토리 질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7개월은 안 되나 8개월은 안 되냐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본인이 그때 모든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그랬는데 그때와 지금의 너는 모두 똑같다 라고 하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다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응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맞춰서 조금 마감 기간에 맞춰서 막 5시에 부랴부랴 가기보다는 미리 좀 준비해서 준비되지 않은 서류는 또 좀 미리 준비하고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때는 뭐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해줬겠다만 이제 N수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 학원에서 접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 준비물도 끝났겠다 싶은데 원서 접수 돈이 아까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예요? 과목을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제2외국어까지 전부 다 선택을 하면 47,000원. 그 다음에 제2외국어가 빠진 전체 5개 영역을 선택하면 42,000원. 그 다음에 4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37,000원입니다.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거기에 거스름 돈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신청할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제2외국어를 신청하면 집 가까운 데 배정이 된다더라 또는 제2외국어 신청하면 좀 조용한 가운데서 시험을 칠 수 있다더라 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장 분위기나 배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친구들 꽤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달라서 제2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가깝다 조용하다는 건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그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마 N수생 친구들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 준비 원서 접수도 했고 돈도 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거나 미적 활동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수학에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6월 모평까지 아이들이 큰 변화 없이 시험을 봐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탐구가 그러니까 2개 다 한 친구들은 있겠지만 2개 다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한 과목만 잡아서 해야지. 근데 다른 한 과목을 뭘로 하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빅토리에서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예.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탐구를 비교적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여태까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저도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해 주시는지. 올해만 쓸 수 있는 전략이긴 한데요. 저는 올해 6월에 2과목에 대한, 특히 과탐 2과목에 대한 표점이 너무 높은 거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올해는 서울대가 투과목에 대한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6월 달에 표준 점수가 높았던 이유는 재수생 비율보다는 재학생 비율이 높았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한 경향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이 수능 때까지 얼마나 갈 건지를 저는 생각해보면 올해 재수생들도 작년에 서울대를 준비한 학생들도 서울대를 투과목을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원으로 많이 돌린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만 쓸 수 있는 치트키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구 과목을 하나만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만 준비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과목을 솔직히 말해서 7, 8, 9등급을 맞아도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한번 투과목을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게 된다면 한번 재연해보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조그마한 희망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뭔가 하나를 버리더라도 잘 버려보자라는 느낌으로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고 안 했다면 한 가지의 과목을 과탐 2과목으로 돌려라. 그래서 찍으면 그거보다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예전에 그 아랍어 같은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만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 친구들, 2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어렵고 많이 안 보니까 표점이 다른 원과목보다 높다고 치는데 사실 그렇게 치트키 치는 친구들이 한 10점에서 한 16, 17 정도 점수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대충 몇 등급이 나오나요? 올 6월 같은 경우는 18점이 3등급 나왔어요. 3등급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올 6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 때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어차피 하나 버릴 걸 잘 버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하나로만 올 찍으면은 평균으로 10점은 받는다고 치고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한 두세 문제만 맞추면 한 17점, 18점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럼 3등급이라는 소리인가요? 올해는 6월 달에 그랬죠. 만약에 9월 요번에 9월 모의고사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이들한테 어차피 원서 접수는 8월이잖아요. 그렇죠. 8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과목을 한번 선택해 본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원서 접수 마감일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그니까 그러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투과목을 한번 돌려봤더니 내가 19점이 나왔어. 한 3등급 뜰 것 같아. 이러면은 투과목을 못 올릴 친구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거를 보신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하지는 못하는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접수를 앞두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딱 이제 수시 상담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랑 정시 상담 받아야 되나요? 제가 도대체 어디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하거나 또는 공부 제가 지금 한다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먼저 수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수능으로 대학교 레벨을 올리는 방법 빼고는 이제는 대학교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죠. 왜냐면 교과 전형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종합 전형은 이제 마감이긴 한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7일이라면 대부분의 일반 계고 학교들은 다 이제 마감을 칠 거야. 생기부 이제 더 이상 뭐 수정할 거 오타만 수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다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9월 모의고사 잘 봤으면 대학교 레벨 더 올릴 수 있고 수능 만약에 잘 볼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대학들로 대학 라인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정말 잘 끝까지 1등급부터 4등급, 5등급 때 친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 오래오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고민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탐구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문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영어 공부 안 하고 수학만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 건국대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학 반영 비율이 30%에서 4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즉 영어 100점 맞아도 수학 25점 맞은 거랑 똑같이 평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친구들은 반드시 수학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수학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수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길어야 한 달 안팎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할까, 수학 공부 어떻게 할까, 탐구 공부 어떻게 할까, 이미 많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선생님으로서, 수학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모든 학습을 관리하시는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실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뭐 6월, 9월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어려운 시험으로 준비하시면 우리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평가원 지문이 좀 깔끔하게 읽힐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평소 학평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6월, 9월 시험에서 정말 긴장도가 최고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한 달 남았을 때 친구들이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세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걸 예열 지문으로 쓸 건지 그리고 시험지 이제 파본 검사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페이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각각 어떤 영역을 먼저 풀 거고 그리고 문학 안에서도 순서대로 풀겠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각각 내가 나는 현대시랑 현대소설 먼저 풀고 고전시 고전소설 풀고 융합은 어떻게 접근할 거고 이런 것들을 40분 전에 8시 40분 전에 모두 긴장을 끝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40분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긴장을 한다라고 하면 서서히 긴장도가 올라와서 멘탈이 펑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주일에 2번 만약에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꼭 실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해서 오답을 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답도 꼼꼼하게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답을 왜 체크하지 못하고 넘겼는지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다음 시험에서 이러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채워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을 좀 탄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선택 과목 나 너무 쉬운데? 라고 하기보다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N제로 나와서 35번부터 45번까지 좀 타임아웃 연습을 하면서 15분 안에는 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꼭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 어떻게 한 달 동안 할까요? 자, 우선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에 이제 선택 과목이 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다들 조금 킬러 문항이 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를 다 알 수 있게끔 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번을 꼭 버리고 가야 된다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과 선택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을 학생들 나름대로 루틴이 있을 텐데 이걸 너무 맞추려고 하지는 마세요. 루틴대로 하게 되면은 공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선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는 본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한번 훑을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훑을 수 있게끔 본인 나름대로의 시간 배분을 하시면 좋겠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이 번호 때에서는 나 이거 꼭 풀고 가야 되는 번호 때인데 못 풀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기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뒤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란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보셔서 전체 문제를 확인하시는 걸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시간 배분도 되고 본인이 맞춰서 문제를 한번 보면 아 내가 어디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짜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9월에는 킬러 문항은 확실히 없을 거라 믿기 때문에 준 킬러 문항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준 킬러 문항들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설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EBS에 있는 문제들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거기 있는 문제들은 꼭 암기하고 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준 킬러 문항 연습 많이 하셔서 시간 배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이번 9월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동감하실 이야기들이죠. 단어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는 주 2회씩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끔 어차피 빈칸 문제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안 풀고 다른 거 잘해도 1등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영어 듣기 평가도 꾸준히, 영어 단어도 꾸준히, 그리고 기출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탐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구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중요도가 좀 중요하긴 한데 시간도 제일 늦게 보고 긴장감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시간대가. 그런데 킬러 문제 안 나올까요?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탐구 문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뭐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예년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접해보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앞에서 국어하고 수학도 얘기했지만 그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딱 3시 반? 이렇게 시간 딱 정해놓고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3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능력들을 실전을 통해서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탐구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실수, 하나는 시간. 실수 부분이 어차피 킬러 부분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들을 버리고 가거나 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문항에서는 꼭 획득을 해야 되고 탐구 같은 경우는 그 표준 점수나 원점수 그 차이들을 보면 한두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실수가 나온 문제들은 반드시 오답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체화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전에 탐구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반영 비율보다 탐구 반영 비율이 다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어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수학 공부하시고 그 다음 탐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학 먼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국어 탐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을 짤 때 친구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몰아서 계획을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 수학 전부, 하루 탐구 전부, 하루 국어 전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목을 시험 시간에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친구들이 과목 배분을 좀 균형 있게 해서 내가 탐구가 지금 다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탐구에서 문제를 보다가 이거 내가 아는 거지 라고 문제를 대충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실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목 배분을 조금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원서 접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걱정이 많은 우리 고3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나는 벌써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고3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입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학업을 이수하여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성 대표와 하다스터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대학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100일주기 마시지 마.
100일치 마시지 말라고? D-50도 함께 할게요. 아니, 왜 100일주 왜 얘기하냐면, 100일주 진짜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고3 아니에요? 대수되는 거 엄청 먹어요. 아, 진짜? 고3도 많이 먹어요. 아니, 왜 100일치를 먹는 거야? D-100이라고 끝난 거 아닌데 100일주 마시고 다음날에 끝내버려. 그 많아요. 진짜 아. 하고 싶은 말이야. 100일주 먹지 마. 응, 맞아, 진짜. 요거 어떻게? 이거 제가 왜 이거 넘어가냐면 막 유튜브에서 학교에서 막 수시 상담하고 아 학교 요런데 요런데 쓰세요 몇 등급이면 이런데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튜브 들으면 이런 얘기하고 이 유튜브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저희가 그거죠. 그냥 본인 공부만 해라. 지금 뭐 누구 얘기 듣고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이제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럼 괜히 불안감만 조성되잖아요. 그럼 공부도 안 하고 나 이거밖에 못 간대. 나 이거밖에 못 한대. 그냥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 예를 많이 들어 하고. 내가 과가 가고 싶은 데가 꼭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일반과로 돌려야 되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학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일반과를 가야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결이 되겠죠.